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터디의 잘 사는 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9번째로 생명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체의 삶과 죽음은 생명체가 살아있는 기간을 삶이라고 하고 생명체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지수화풍 공식의 개별 원소의 차원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순간순간 모습과 형태만 바뀔 뿐 영원히 고유한 성질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수화풍 공식이 결합되어 있는 기간이고 생명체가 죽는다는 것은 지수화풍 공식이 따로 분리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체의 최소 단위인 세포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단세포의 생명체는 노화에 의한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세포 생명체는 텔로미어에 의해 세포 분열의 횟수가 제한되고 세포 분열의 능력 상실이 노화를 가져오지만 단세포 생명체는 세포 분열의 횟수에 한계가 없습니다. 단세포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더 많은 수의 개체로 변신합니다. 예로 대장균은 20분 뒤에 2마리로 분열하는데 이전 대장균이 2마리의 대장균으로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변신 과정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 생명체에서는 수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양,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조건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세포의 생명체는 생리적으로 노화나 수명이 있습니다. 다세포 생명체의 노화나 수명의 원인으로는 프로그램설, 에러설, 활성산소설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설은 각각의 세포에는 분열할 수 있는 한계가 처음부터 설정되어 그 횟수를 맞이해 분열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노화가 발생한다는 설입니다. 분열할 수 있는 한계수는 종에 의해서 가지각색이지만 대체로 그 종의 수명과 비례한다는 것이 현재 유력한 설의 하나입니다. 에러설은 세포 분열 시 조금씩 발생하는 돌연 변이가 서서히 축적되어 최종적으로 파탄하는 것이라는 설입니다. 활성산소설은 물질 대사의 수반에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해 신체가 데미지를 받아 노화가 발생한다고 하는 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 세포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인체 세포의 수명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명을 다한 세포는 분해되어 배설되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대표적인 기관별 세포의 수명은 다음과 같이 알려지고 있지만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뇌, 심장, 안구세포는 60년이고 벽, 근육, 장기세포는 120에서 200일이고 신경세포는 7년이고 간세포는 12에서 18개월이고 손톱, 발톱은 6개월이고 장기세포는 3에서 4개월이고 적혈구는 3에서 4개월이고 두피세포는 60일이고 피부는 28일이고 혈소판은 3에서 10일이고 백혈구는 몇 분에서 2일이고 난자는 10에서 24시간이고 정자는 2에서 3일이고 위장세포는 2시간 30분입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는 성인을 기준으로 대략 3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이고 평균적으로는 60조개이고 하루에도 태어나고 죽는 세포가 수천억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의 각 기관별로 세포의 수명은 다양하나 약 6개월 정도면 인체의 세포 수만큼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세포가 태어날 때 영은 인체 내부나 외부에 머물러 있던 영일 가능성이 높고 세포가 죽으면 다시 인체 내부나 외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은 거의 95% 이상일 것입니다. 인체 내부나 외부에 머무는 영들도 그 사람의 심적 상태에 따라 수시로 교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추정컨대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약 2% 미만의 낮은 비율로 영들이 교체될 것이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정도에 따라 약 5에서 20% 정도까지 영들이 교체가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을 찾을 때도 약 5에서 20% 정도 영들이 교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을 하고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신의 일터로 향하고 일이 끝나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옵니다. 이때 자신이 활동하는 주변의 곳곳마다 대소변이나 가래나 침이나 손발의 접촉 등으로 자신의 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에는 자신의 유전자 정보와 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정보가 저장된 세포들이 곳곳마다 뿌려지고 있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세포를 중심으로 수명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생명체의 심장이 멈춰 생명체 전체가 죽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명체 전체가 죽으면 그 생명체의 육체와 결합되어 있던 영들은 서서히 분리됩니다. 이때 영들은 육체로부터 한꺼번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비록 생명체의 심장은 멈추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세포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명체 전체가 죽더라도 개별적으로 모든 세포가 죽을 때까지는 여전히 수많은 영들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먹이사슬에서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생명체를 먹는 포식자들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육체와 영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 전체가 죽어 육체와 영들이 완전히 분리되면 육체와 영은 자신이 머물던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체는 죽은 근처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들은 인연에 따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개 영들은 육체로부터 서서히 분리하기 때문에 육체와 결합되었던 모든 영들이 한꺼번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번 생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악행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는 많은 영들이 자신과 가장 인연이 깊은 혈족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일부 영들은 인연 지었던 동물로도 환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포대에 담겼던 흙을 바닥에 쏟았다가 다시 그 흙을 포대에 담으려고 해도 담겼던 모든 흙을 포대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결국 수와 겁을 유회하다 보면 나와 너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과거 나의 일부일 수 있으므로 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편부터는 인과응보에 대해 여러 편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